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여당이 제시한 원구성의 데드라인입니다. 무섭네요. 데드라인 이름 자체가 무섭죠. 이게 이제 추경안을 7월 3일까지 처리하려면 오늘까지는 원구성 최소한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지금 아직도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는 했지만은 협상이 한 걸음도 못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오늘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여야 입장은 뭔지, 국정조사와 이게 또 연계되는 건지 혹시 뭐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볼게요. 양당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 최영두 원내대변인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다 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당이 데드라인이라고 했는데, 이 데드라인이라는 게 뭔지 뭐 청취자들한테 그 취지 좀 먼저 설명해야지 그 뒤에 얘기가 풀릴 것 같아요. 그 박성준 대변인께서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3차 추경 예산 처리해야 된다는 건데요. 예. 왜 추경 예산을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산적한 민생 문제가 그만큼 쌓여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원구성을 통해서 오늘 조속하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희가 이제 반영하겠다는 거고요. 네. 6월 내 추경을 통과하고 7월에는 집행을 해야만 지금의 이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모멘텀을 좀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병석 의장님께서도 이 추경의 절박성이라든가 긴급성을 이미 알고 계셔서 네. 이 추경이 이번 임시에 처리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아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최영두 대변인께서도 이 데드라인에 대한 입장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데드라인 지금 처음부터 국회법을 어기고 국회가 지난 30년 동안 고수해왔던 전통과 원칙, 민주당이 81세기 소수당일 때조차도 우리가 지켰던 원칙과 전통을 무시하면서 지금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경에 관해서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3차 추경입니다. 네. 지금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 편성했던 건 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벌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무리하고 과도한,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것도 많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긴급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긴급하게 한 것, 이게 다 국민의 빚입니다. 이걸 급하니까 내용 살피지 말고 마음대로 하고 야당이 무조건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 최소한 42%가 득표를 했던 제1야당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데드라인을 설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174석인가 8석인가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다르고 네. 마음대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마음대로 하겠다. 마음대로 하시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네. 민주당은 마음대로 하실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3차 추경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추경과 관련해서 조영 원내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원내에 들어와서 꼼꼼하게 살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말이 좀 바뀌고 있어요. 바깥에서 지금 추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국회의 어떤 본연의 기능이 뭡니까? 국회에 들어와서 네. 여러 현안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국민께 알리는 것이 국회 본연의 기능인데,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야당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 들어와서 상임위원 명단도 지금 제출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란 네. 말이죠. 오히려 국회를 좀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국회 밖에서 투쟁하겠다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이 얘기도 좀 분명히 짚고 싶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코로나 위기라든가 민생 문제가 상당히 산적하고 안보 위기까지 쌓인 상태에서 10일 동안 지금 집거 상태에서 돌아왔단 말이죠. 네. 이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국민에게 좀 사과하는 말씀을 좀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산사에서 이렇게 좀 논의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 모습이 저에게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지, 예.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회에 조속하게 좀 들어와서 예. 오히려 이 얘기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야당이 정말 자신 있다고 하면 자신 있게 국회에 들어와서 실력을 좀 보여줬으면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건 야당 쪽에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건 뭐 앞뒤가 전도된 말씀이고요. 네. 지금까지 그 협상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여당이 스스로가 만든 전통과 원칙을 파괴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탈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12년 전에도 우리 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원구성 당시에 170여 석을 넘었고 범보수 의석을 합치면 200석 가까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81석 야당에게 당시 통합민주당이었죠. 예. 야당의 장방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나치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결례가 아닙니다. 특히나 원내대표님 저는 민주당의 원내대표나 원내지도부 이름을 거명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성도 서로에 대한 예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사실과 달리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 기본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당내에서도 참 너무 이렇게 온건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 들을 만큼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건한 분입니다. 온건한 분인데 그 협상력을 박탈하는 분들이 바로 민주당 원내지도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리고 12년 전에 민주당이 반대의 처지였을 때도 네. 당당하게 주장했고 그래서 당시에 여당이 인정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강탈하겠다, 다시 가져가겠다 인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18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냥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런 식이었던 거고.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뭐 산사에 왔다는 것도 통보도 없이 갑작스레 들이닥쳐서 네. 이렇게 마치 사이 좋은 이웃이냥 멀리서 온 손님을 어떻게 내줬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원내대표로서는 도저히 이런 여당과 또 우리 야당, 우리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의 예망을 침어서 협상할 수 없다, 내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스스로 물러나신 거고요. 그 물러나신 원내대표를 우리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과 우리 의원들이 찾아가서 예. 지금 누가 한들 이런 폭주하는 여당과 싸울 수 있겠나 해서 다시 이제 모셔온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회 밖에 있다고 우리 국회 내에 있습니다. 어저께 그저께는요. 국가안보위기에 대해서 지금 이 시기에 종전선언하자, 판문점 비준하자는 여당이 너무 한심하고 답답해서 우리 야당의 박진 위원장과 우리 미래통합당의 외교안보 전문위원들이 네.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회 내에서 표결한 적도 있습니다. 상임위 지금 코로나 위기라든가 경제 위기 또 급하기 때문에 상임위 정수조정하자고 서로 이야기해서 시기 제안한 것을 같이 표결도 했고요. 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동안 지켜오던 법사위원장과 이런 원칙과 전통을 무시하고 또 국회법의 절차를 무시한다면은 우리가 상임위원장에 들어간다고 한들 들러립니다. 전 상임위마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국민과 함께 직접 국회 내에서 국회의 자료로 국회 연단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여당의 그 원내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상의하고 토론하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단순히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다수석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전통과 원칙을 바꾸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 자체도 사실 무시해가면서 이끌어 나가는데 거기에 들러리 서지 않는다고 우리가 국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국회 내에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 당당하게. 알겠습니다. 그 밖에서 투쟁하겠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죠. 예, 아니다.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모시고 왔더니 협상을 들고 오지 않았다고 갑자기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대화도 하고 있고 추경안 문제도 우리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비록 의석수가 작지만 41.5%의 국민이 지지하고 투표를 해줬던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또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더구나 이 예산이 알겠습니다. 정말 즉시에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야당의 의무입니다.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국회 절차에 대한 부분, 절차법을 지키고 이제 법을 준수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여당의 입장이었는데 그 부분을 좀 지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야당이 분명히 좀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이제 11대 7 가합의안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크게 이제 국회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법안의 기능과 예산의 기능이 있습니다. 법안은 여당이 책임지겠다. 그리고 야당은 예산을 맡아서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11대 7이라고 하는 가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는 민주당 몫으로 하고 예결위와 주요 경제 상임위 같은 경우는 국토위와 정무위를 통합당에 그야말로 좀 통 크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양보할 만큼 양보하고 또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으면서 관련 야당이 조속하게 국회에 들어와서 실질적인 어떤 논의와
그 과정들의 절차적인 것들을 지켜주길 원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최영도 의원님. 네네. 그러면은 법사위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으면은 지금 뭐 명단도 계속 제출 안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국회가 지금 처음에 여당의 원내 지도부, 여당 지도부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180석이라는 180석 가까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었다. 이것은 과거에 거저 다수당, 152석, 154석 됐던 그런 당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국민의 뜻을 따라서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가지겠다. 법사위도 우리가 다시 가져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 때문에 고인 것이고 이 11대 7이라는 것은 무슨 합의가 아니고요. 이건 30년 전에 그 김대중 지금 민주당의 전신인 평화민주당 당시 김대중 총재께서 국회에 제안해서 협치의 전통을 만든 겁니다. 어석 비율에 따라서 대통령제와 달리 대통령은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모두 다 성자 독식으로 가져가는 장관도 모두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회는 당시 김대중 총재의 제안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어석비에 따라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래 나눠진 것이고 그건 협상이 아니고 기본은 가장 주장한 법사위 문제였습니다. 예, 잠깐만요. 박성준 대변인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조금만. 예. 그건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그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국민의 참여와 대표와 책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13대 얘기를 하는데 13대 때 최초의 여소야대 국면이 나온 거거든요. 네. 야대에 국회 구성이 있다 보니까 여당은 야당이 협조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 민주정의당이 평화민주당이었던 김대중 총재에게 그것을 제안을 하고 그것을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의석 배분에 따라서 상임위를 배분한 거고요. 이번에 21대 국회는 속성 자체가 다릅니다. 여당이 176석에 달하는 안정적 과반 의석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이 모든 국정에 대해서 여당이 책임져라고 하는 명령을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여당이 그만큼 책임지고 일을 하겠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 최영도 의원님. 최근에 나온 얘기가 그 윤미향 의원하고 남북 관계 이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게 혹시 밖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상임위 원구성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자꾸 이게 말이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2008년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얘기 계속 하시고 싶구나. 예. 저 잠깐 하세요. 예. 네. 그런데 그때는 민주당이 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그 김대중 총재 때 만들어졌던 그 한 순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로 우리 국회가 그때 협치의 전통을 만들어 온 것이고요. 그래서 그건 그 2008년을 설명할 수 없는 2008년 다르고 지금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윤미향 국조라든가 다음 남북관계 이 문제는 사실은 정부 스스로 여당 스스로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그 원구성과 관련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특히 지금 한명숙 그 총리 같은 경우는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니 법사위에서 엄한 법원 행정처장 이렇게 마구 해서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걸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억울하면은 우리 여야가 같이 한번 조사를 해서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자. 그다음에 윤미향 문제 그렇게 억울하면은 하자. 근데 지금 늘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건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유라 사건 때는 검찰 수사 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고 국민적 불안을 떨어주고 할 건 오히려 여당이 나서서 받아줄 문제인데 적극적인 부분은 이건 원구성과 협상과 관계된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다급해하고 시급해하는 문제, 의문 같은 것도 여당 스스로 억울하다고 하는 사안은 국정조사로 같이 풀어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건 별도의 문제죠. 문제는 이제 여당이 바뀌었느냐 이게 제 걱정입니다.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박성준 대표가 이제 국회 복귀를 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윤미향 건과 또 대북 외교와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행간의 의미를 보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들어주면 원구성에 참여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될 여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윤미향 건과 대북 외교관 관련 자체가 국정조사 사안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미향 건은 당시에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었고 시민단체와 관련된 사항이었는데 이게 국정 현안이냐. 국정조사라는 것은 국정의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 볼턴의 회고록 건 가지고 지금 대북 관련된 국정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다자 간의 정상회담과 관련된 사안은 사실 비공개가 외교의 관례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증인 채택과 현장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네. 행정기관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나 김정은을 조사하겠다라는 건지 국정조사를 했을 경우에 네. 어디까지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합당에서 명확하게 좀 제시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영두 대변인. 예. 네네네. 자, 윤미향 사건이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는데 윤미향 씨와 그 관계된 단체들에게 정부장, 국민의 세금이 지원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에서 그 지원 내역을 밝히라고 그랬더니 지원 내역도 숨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원하게 됐느냐 했더니 그 자료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부 장관을 오라 그랬더니 공개적으로 오지 않고 뒤늦게 살짝 보고하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건 기본적으로 이게 단순히 시민단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국가가 지원했던 자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감시를 했는지 국민의 세금입니다. 예. 금액도 작지가 않고요. 다음에 북한 문제만 하더라도 이건 이런 겁니다. 우리 정부로부터 듣고 싶은 게 많고 정부와 이건 정말 그 남북 관계나 이런 건 초당파적인 것입니다. 뭐냐면 볼턴의 해고로 문제가 아니고요. 왜 김여정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대통령을 모욕을 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옥류관 냉면 요리사까지 등장해서 우리 대통령을 모독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으로서 여야가 함께 북한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고 또 이후 우리 정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왜 이러냐 제가 앵커께 한 번만 좀 말씀드리겠는데 짧게 좀 부탁드려요. 짧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관련 행정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를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최영두 대변인께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다고 하면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국방이라든가 정보위라든가 외통위를 열어서 조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정부 질문을 하든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밖에서 얘기한다라는 것은 국회를 오히려 파행시키는 결과는 시간이 다 아닌가. 돼가지고요. 양쪽 당에 하나씩만 좀 여쭤볼게요. 최영두 대변인께서 여쭤볼 거는 오늘 그럼 원구성 하는데 또 다른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안 들어간다. 마음대로 해라. 이거 유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원래 모든 국회 전통이 여야 협상, 합의를 통해서 구성이 시작되는데 이제 합의를 무시하고 170석, 180석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시작하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합의를 통해서 다음에 여야가 각자 상임위원장 명단을 제출하고 해서 의원이 구성되는 건데 그걸 의장이 강제 배정을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압력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18개 상임위를 다 완성한다고 하는데 그 역시도 우리 당의 의사 없이 170석, 180석 얻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강제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 야당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국회 내에서 대정부 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또 국정조사를 받는다면은 국정조사에서 참여해서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우리가 받을 것인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대하는 것이. 박성준 대변인께 여쭤보고 오늘 어떻게 되는 건지 다들 궁금해할 거예요. 오늘 어떤 방침이세요? 지금 이제 가시는 겁니까? 그 18개 다?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5월 30일 날 국회 임기가 시작이겠고요. 지금 6월 말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한 달이 된 시점에서 국회가 원구성도 못하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비난을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어려움에 있는 국민들,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서 3차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일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고 조속하게 원구성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왔고 많은 또 애원도 해왔고 간청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하나 지나가다 보니까 오늘 이 시점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전까지 좀 야당이 대정적 차원에서 들어와서 원구성을 하고요. 또 국회에 들어와서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 그리고 미래통합당 최영두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공정하고 깊이 있게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김경래의 최강 시사.
최강시사 윤태곤의 눈. 네, 윤태곤의 눈 미래아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방금 여야 대변인 원내 대변인 연결했는데 이게 뭐 점점 국회 열리는 것도 잘 안 되고 갈등의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게 뭐 예견된 일이죠.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싸우겠다. 싸우러 온 거죠. 싸우겠다. 예,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전부 다 일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일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다. 그게 문제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놀다 온 건 아니고 생각을 정리하다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내가 복귀하면은 요렇게 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정리했겠죠. 그거 어떻게 정리했냐?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상임위는 협상이 없다. 대신에 국회 안에서 일하겠다. 그게 싸우겠다는 거죠. 뭐 윤미향 의원 건이라든지 좀 전에 나왔던 남북 관계 등을 의제로 삼겠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인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 같은 것도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예. 뭐 이게 일한다는 게 야당 입장에서는 싸우는 것도 일이다. 그렇죠. 뭐, 그럼 제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야당 입장에서 뭐 우리가 여당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종전선언도 하고 북한 제재도 완화하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비판하겠다. 이럴 리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나라는 없나요? 아, 그렇죠. 싸우고 안 싸우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로 당분간 볼 거는 어디서 어떻게 싸우냐겠죠. 어디서? 어디서 어떻게. 그러면은 뭐 국정조사? 뭐. 자, 국정조사 이야기 때문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야당이 국회로 들어오는 명분이다. 국정조사 이야기를 우리가 꺼내겠다라는 것 자체가 뭐 주호영 원내대표나 방금 전에 최영두 원내대변인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여당이 안 받을 거를 모르겠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상임위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뭐 원내대표가 협상도 하고 여론전도 하겠다 원내에서 네. 그런 거죠. 장외 투쟁 이런 거는 힘들겠죠? 아니, 그렇죠. 코로나 전국이고 첫 번째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김종인 주호영 투톱하고 과거 황교안 나경원 투톱 때하고 분위기가 다르죠. 자, 그렇다면 이 야당 입장에서 조금 머리가 아플 거는 장외 투쟁도 안 하고 여당 말에 순순히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싸워야 된다. 쉽지가 않죠. 그렇구나. 밖에 나가는 건 쉬워요. 나가버리면 되니까 그냥 이제 팔뚝 막 이렇게 흔들고 구호 외치고 예. 그러면 되는데 안에서 싸우는 게 어려운 거죠. 민주당도 지금 아니 뭐 그러면 우리 예결위 일단 구성해가지고 우리끼리 하겠다라는 의견들도 꽤 있어요. 민주당 그러니까요. 쪽에서.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민주당 통합당 양쪽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 다른 쪽을 한번 짚어볼까 싶어요. 다른 쪽은 민주당 통합당 말고 어디가 있죠? 박병석 국회의장 이야기죠. 예. 국회의장이 요새 보면 항상 하는 말은 해요. 뭐 이렇게 여야 합의 잘하세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항상 그러죠. 이게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무소속이 되는 거죠. 예. 친정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기 끝나면 복귀하고 그래서 이제 항상 머리가 아프죠. 박 의장뿐만 아니라 과거에 다른 의장들도 항상 그랬던 게 친정 편을 안 들 수는 없는데 너무 편들면 안 되고 또 의장으로서의 권위, 중립성 이런 거를 저버리면은 일하기가 힘들고 좀 그런 신세 아니겠습니까? 예. 일종의 줄타기.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여야 양측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건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어렵겠죠. 그러니까 예. 다 좋아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해요, 진짜? 이런 경우에는 양쪽에서 욕 먹는 걸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양쪽에서 차라리. 그렇죠. 이게 야당에서 욕 먹는 건 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때로는 여당에서 욕 먹는 걸 선택할 수도 있다. 전략적으로 이게 퐁당퐁당. 이쪽에서 욕 먹고 저쪽에서 욕 먹고 그래야지 좀 할 말이 있고 아니 내가 이제 저쪽에서도 지금 나를 욕하지 않냐 우리 흔히 많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비판받을 때 아니 저 상대 쪽에서도 나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나는 양쪽에서 다 욕 먹는 사람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이다. 나 나는 힘든 사람이야. 예, 그런 이제 프레임인 거죠. 야당한테 할 말이 있어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예. 당신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지만은 여당도 나를 이렇게 욕하지 않냐. 예. 이게 좀 속된 말로 하면 알리바이고 고급적으로 말하면은
명분을 만들어 명분. 나가는 거죠. 박병석 의원은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어때요? 그러니까 일단 아시다시피 통합당 없이 6개 상임위 위원장하고 여당목 부의장을 선출했지 이미 않습니까? 그건 벌어진 일이고. 예, 한참 됐죠. 근데 여기서도 상임위 가지고 이렇게 막 난리가 난 거는 일상다반사예요. 난리가 안 난 적이 그렇겠죠? 없습니다. 예. 근데 이 국회의장단 선출 가지고 안 한 이런 적은 제가 볼 때 되게 드물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쪽에 이제 정진석 부의장 예. 뭐 내정자라 그래야 됩니까? 후보라 그래야 됩니까? 나도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예. 피곤하라. 예. 뭐 여당으로 다 시키든지 해라. 그게 이제 의장에 대한 압박인 거죠.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이 그 이후에 속도 조절 같은 걸 좀 하고 있죠. 지난 19일에도 뭐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하자라고 했으니까 통합당이 들어와야 된다 이러면서 본회의를 열지 않았고 오늘이 지금 이제 26일 일주일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박 의장이 강조해온 여야 타협이 요원하다. 이거 이제 청와대나 여당이 이제 강조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3차 추경 처리 등에 대해서는 여론의 지지가 높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조사해보진 않았지만은. 그렇죠. 네. 일단 뭐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근데 항상 문제는 여론이라는 게 대체로 이중적입니다. 여당이 일해라. 근데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아, 네. 아니 빨리 해라. 근데 신중하게 해라. 뭐 이런 잘해라.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장도 아니 너무 이제 한쪽 편만 들지 말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해라. 이런 여론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이게 박 의장이 어떤 식의 결정을 내리든지 반발은 클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한쪽은 수긍하고 한쪽은 반발할 건데 그러면 네. 이제 제 경우의 수를 시나리오로 한번 짚어보죠. 제일 네. 좋은 거는 의장이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해가지고 여야 모두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뭐 말하자면 다 칭찬받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으면은 너무나 좋겠죠. 어렵죠. 네. 근데 그 다음은 이제 좀 여론을 보는 거겠죠. 지켜보면서 뭐냐면은 자, 이거 여당이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의 반발이 세다면은 조금 여당한테 욕먹는 쪽을 선택할 것이고 속도 조절 해가면서 야당이 이거 너무 발목 잡는 거 아니야?라는 게 올라온다면은 좀 야당한테 한 번 더 욕먹는 쪽으로 뭐 추경까지는 뭐 이런 식이 있을 수 있겠죠. 예결위하고 추경까지는 내가 땅땅땅 하는데 그 뒤에 거는 이제 안 한다라는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이제 여론을 보고 결정을 할 건데 그러니까 여야 모두 21대 국회 초입이 중요하지만은 박병석 의장으로서도 앞으로 2년간 국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들이 의장하면은 사실상 그 뒤에 뭘 안 하는 게 관례였는데 예. 요즘은 의장 끝나고도 뭐 되게 그렇죠. 많이 해요. 총리도 그리고 하고. 이제 그 박병석 의장은 그 연배도 바로 전임 문희상 의장보다는 훨씬 낮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년에 보면 젊은 의장 축에 속해요. 그러니까 뭐 박병석 의장이 속으로 뭘 생각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꼭 어떤 자리를 가서가 아니라 이 이후에 내가 뭐 정치적인 평가를 받건 뭘 하건 간에 그런 거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 그게 좋은 겁니다. 사람이 그런 신경을 쓰고 여론을 신경 써야 행동에 책임감이 생기게 되는 거지. 나는 이거 끝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면은 그냥 뭐 마음대로 해버리든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잖아 오늘 뭐 될 것 같아요? 국회 원구성? 글쎄요. 뭐 제가 이렇게 제가 왜 어려운가만 쭉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예. 알아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좀 지켜보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의 눈이었습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요. 김준우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두 변호사의 정가 인물 집중 탐구, 여의도 신호등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3부입니다.